튼튼한 아무런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일 모레 8월 15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각산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추고 한강물이 뒤집혀서 용솟음 쳤던 그날, 일본의 패망으로 주권을 회복한 날, 바로 광복절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또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보시는 네. 분들 중에서 혹시 현장에 계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네,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보셨어요? 아, 현장에 계셨어요? 그 군중에서 저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만세 부르셨다고요? 자, 여러분, 광복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광복절 그냥 단순하게 빛광자의 복복자 아닌가요? 복이 온 날. 빛과 복자는 복복자밖에 네. 모르죠. 아, 예. 빛광자는 맞아요. 그래요? 광자에 네. 회복할 복자를 써서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광복절이 빨간 날이어서 좋아했던 지난 날에 저를 좀 반성하게 됩니다. 네. 그날 독립기념관이라도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살짝 반성을 좀 해봅니다. 광복절을 조금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그래요. 네. 올해부터는 조금 더 뜻깊게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 아마 저 말고도 계실 텐데요. 그날 우리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한 편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 좋네요. 네, 저는 한거 유관순 이야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가 18살의 나이로 순국하기 전까지 그 1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담담하고 강인한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 영화. 그렇다면 저는 영화 동주를 추천하고 영화도 싶네요. 좋아요. 네. 언어를 빼앗긴다는 건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글로 시를 써내려간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 그 강하늘 배우, 연기 좋았어요. 네. 썰었어. 찢었어, 아주 그냥 연기가. 저도 영화 한 편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영화 암살을 암살. 추천해도 될까요? 좋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운 독립투사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영화 보면서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의열단이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전지현 배우님 너무 멋있으세요. 전지현 씨 연기. 최고였죠. 네. 좋았죠. 자, 8.15. 8월 15일 광복절 우리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극기 개양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방이라는 목표 하나로 똘똘 뭉친 조상님들의 민족 정신,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군기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자,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전군! 부대장!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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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장! 전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엔 뭐다? 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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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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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만세! 지금은 전군! 예, 그만합시다 이제. 네, 오늘 전군 부대자는 강원도 인제군 편입니다. 평범한 군인을 비범한 전사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는 부대. 최첨단 장비로 실전과 같은 전투를 구현하는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 전우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투형 강군 육성의 주인. 적다운 적을 구현하는 훈련부대 최고의 카운터파트. 실전과 같은 전투 현장 구현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전투 훈련 시스템을 갖춘 우리는 육군의 미래 과학화 전투 훈련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CTC 관찰통제관 서원석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CTC 전문대학원연대 소속 부소대장 우진재 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KCTC 편이 그 개념원리, 뭐 KCTC의 정석 같은 편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심화학습에 들어갑니다. 네, 우리 KCTC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책임지는지, 어떻게 평범한 군인을 비범한 전사로 거듭나게 하는지 확실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Of course. 자, 오늘 KCTC를 제대로 들여다볼 건데요.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이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 마이크로 현미경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크로 현미경은 뭐예요? 어디 있어요? 현미경. KCTC에 관한 궁금증, 떠도는 소문에 대해 마이크를 대서 확대를 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인 거죠.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오, 네. 나 이런 개그 좋아해요. 이런 거 같아요. 네. 마이크로. 마이크로 확대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마이크로 현미경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이크로 확인해 볼 내용은 뭔가요?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 과학화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마일즈 장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일즈 장비가 뭔지 아시나요? 마일즈 장비 말은 사실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뭔지 감이 잘 안 잡히기는 해요. 저도 정말 극초창기다 보니까 한번 경험을 해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것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장비죠? 네, 마일즈 장비는 레이저 빔의 특성을 이용해서 실전과 같은 무기 효과를 주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탄이 나가게 되고 이 레이저 탄에 맞게 되면 맞은 위치에 따라서 경상, 중상, 사망으로 나누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 전시창을 통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아니 레이저 빔이 나가는 것도 신기한데 그 경상, 중상, 사망 판정까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그럼 보통 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졌다고 한들 말만 들으면 사실 완전 스타워즈잖아 이거. 해보고 싶다 진짜. 네. 완전 신기하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마일즈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준비했어요?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영상을. 네. 나 여기서 보는 줄 알았네. 함께 보시죠. 예. 레알인데 이거? 아니 네. 마일즈 장비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일즈 장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소총과 같은 무기에 장착하는 발사기와 훈련자 몸 곳곳에 부착하는 감지기, 그리고 훈련자 등에 장착하는 훈련자 유닛이 있습니다. 마일즈 장비가 부착된 총을 발사하면 발사기에서 레이저 탄을 발사하고 그 레이저에 누군가 맞게 되면 몸 곳곳에 감지기가 피해 상황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몸 곳곳에 이렇게 감지기가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피격을 당하면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에 따라서 피해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과학적인데요. 예. 아니 근데 실제 전투에는 총 말고도 많은 무기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뭐 기관총이라든가 전차 박격포 헬기도 있을 거고 이런 무기에도 다 연동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네, KCTC가 보유한 마일즈 장비의 종류는
총 48가지입니다. 이 중에 무기 체계에 부착하는 발사기가 26종이 있고 피해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가 6종, 박격포나 방사포를 운용할 때 사용되는 기타 장비들이 16종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웬만한 무기들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전차에 헬기까지 연동되는 거면 와, 이건 뭐 스킬 완전 블록버스터급인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무기에 부착하는 발사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해당 무기의 특성을 그대로 모사해서 레이저를 발사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소총에 달려있는 발사기는 소총에서 공포탄을 발사하면 음향, 진동, 가속도를 인지해서 레이저탄을 발사하고 레이저탄을 맞은 인원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야.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일즈 장비의 위력. 실제로 봐야 더 체감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요. 함께 보시죠. 와. 와. 오. 저건 실제네. 근데 저게 아까 보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데도 그 피해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훈련자 몸 곳곳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건물에도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차에서 건물 쪽으로 발포하게 되면 실제 그 건물에 미치는 피해만큼 얼마나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건물에 있던 인원도 경상, 중상, 사망 중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럼 감지기가 훈련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감지기는 훈련자의 몸에만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시에 이용하는 차량, 전차, 건물 모두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군의 이동수단이나 건물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고 완파된 것으로 판정이 되면 더 이상 해당 장비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일즈 장비가 아니라 매직 장비 아닙니까? 매직, 네. 매직? 최첨단 과학이 아니라 이건 완전 무슨 호구 같은 매직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저는 또 놀라운 게 발사기에서 레이저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 아까 진짜 총 발사되는 것처럼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그 소리는 공포탄 소리입니다. 아, 공포탄. 네, 실제 전투 상황인 것처럼 현장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전투 시 탄을 장전하고 탄이 모두 소진되면 재장전하는 과정까지도 모두 실제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포탄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공포탄 소리도 처음에 실제로 들으면 이게 소리도 엄청 크고 화약 냄새도 나거든요. 이 정도 스케일이면 뭐 훈련인지 진짜 전투인지 헷갈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최첨단이라고 해도 미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진짜 정말 혹시나 감지기가 피해 상황을 감지 못하는 상황도 있나요? 네,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감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간혹. 네, 새로운 무기 체계가 훈련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이럴 때는 현장에 있는 관찰 통제관이 상황을 관찰해서 훈련 통제본부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자동으로 감지가 안 되는 부분은 관찰 통제관 또 현장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군요. 우리 서은석 대위가 그 관찰 통제관이시잖아요. 맞다. 예. 그러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훈련 부대가 무인 항공기에 일제히 사격을 가했는데 만약에 그 무인 항공기가 마일즈 장비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관찰 통제관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훈련 부대가 무인 항공기 몇 미터 내에 접근을 했고 어떤 대용으로 소총을 몇 발을 발사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통제본부로 보고를 하면 통제본부에서는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려줍니다. 네, 장비가 닿지 않은 부분에선 특히나 관찰 통제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관찰 통제관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훈련 부대가 특정 지역에 장애물이나 지뢰를 설치했을 때 그리고 진지를 팠을 때도 관찰 통제관이 이를 확인하고
통제실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통제실의 입체 상황도에 해당 정보가 표시되어야만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어떤 장애물을 어떻게 설치했는지는 뭐 말지 장비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을 확인하면 통제실로 전화를 해서 알리는 건가요? 전화보다는 톡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KCTC 전용 무슨 뭐 어플, 앱, 뭐 이런 게 있거나. 저희 관찰 통제관에게 지급되는 PDA라는 장비가 있는데 핸드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훈련 부대가 장애물을 설치하면 설치했다는 정보를 입력해주고 진지를 구축하면 진지의 강도를 입력해주는 등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관찰 통제관의 임무가 막중한데요. 네. 뭐 훈련 중에 벌어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려면은 뭐 거의 같이 훈련을 받는 거랑 똑같겠어요. 맞습니다. 훈련 부대가 대항군의 감시를 피해서 회피 기동할 때는 저희도 함께 숨어서 이동해야 하고 산에서 잠도 안 자고 전투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관찰 통제관도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습니다. 훈련 동안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제 일에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과학과 전투훈련에 진짜 든든한 조력자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채원 씨 이제 마이크를 어디다가 댈까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전투훈련. KCTC는 훈련에 정말 진심인 편인데요. 훈련 도중에 마일즈 장비에서 사망 판정이 뜨면은 영현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영현 체험? 영현 체험이면은 그 관에 들어가서 직접 하는 체험을 한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부대의 장병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즉시 방탄모를 벗고 훈련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통제에 따라서 영현소로 이동한 뒤에 영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관과 비슷한 영현 백이 있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위에 태극기를 얹어주게 됩니다. 야. 진짜 이거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진짜 많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사망 판정을 받게 되면 영현소에 와서 전사자 처리 과정까지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를 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됩니다. 와,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찡해지네요. 그러니까 영현 체험을 한 병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의지를 다지고 왔는데 자신의 전투 기량을 발휘하기도 전에 사망 판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전에는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교차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전장에서 군인이 제일 체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고 또 체험해서는 안 될 순간이고 오늘 이 느낌 잘 살리고 잘 간직해서 이와 같은 순간이 닥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훈련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약간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훈련에 들어가자마자 사망 판정 받고 영현 체험하고 쉬겠다. 이런 병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영현 체험만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사망자들은 사망자 수집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작전 상황에 따라 사망자를 기능 회복, 그 이후에 전투에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보충하는 과정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과 방어를 바꾸는 시점에 마일즈 장비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사자 장비 초기화도 함께 이루어져서 기능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전투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활이 되는구나. 그렇죠. 리셋이 되는 것 같은데 영현소 한번 갔다 온 전우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 게이지가 또 어떻게 보면 엄청 또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영현소에 다녀온 인원들은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영현 체험을 하게 해준 우리 전문 대항군 연대에게 이를 갈며 실제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합니다. 근데 실제 전투처럼 임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몰입하게 되면 부상이나 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예방을 하나요? 전투를 너무 실감나게 하다 보니 가끔 훈련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총을 피해서 절벽으로 이제 굴러 떨어지려고 하거나 이제 전차를 무력화시키려고 맨몸으로 전차에 달려들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관찰 통제관이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과몰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훈련인지 실제 상황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실감이 나니까.
아무튼 뭐 그래도 훈련이만큼 안전이 제일입니다. 지나친 과몰입은 네, 금물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일즈 장비에서 사망 판정이 떴어. 근데 우기는 거야. 그쵸. 아닌데? 난 안 죽었어. 아닌데? 장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계 탓하면서 그냥 안 맞았다. 우기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또 있죠. 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 판정이 되게 되면 즉시 방탄모를 벗고 대기를 해야 하는데 네. 방탄모를 벗지 않고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가거나 사망 판정이 된 인원이 해당 전우들에게 적의 정보를 알려주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위기 행위로 처리를 해서 인원들을 사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뭐 불이익도 주나요? 뭐 레드 뭐 옐로 카드, 레드 카드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진 않고 네. 심한 경우에는 개인 혹은 분대를 모두 사망 처리해서 더 이상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합니다. 승부욕에 앞서는 것은 이해하지만 KCT 훈련은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훈련 부대들이 실제 전투와 비슷한 전장 체험을 겪게 하고 이 과정에서 더욱 실전적이고 효과적인 전술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 자, KCTC 훈련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자, 다음 어디에다가 우리가 마이크로 현미경을 대보면 네. 될까요?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KCTC 훈련. 평범한 군인을 비범한 전사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비범한 전사로 거듭이 나는지, 왜 KCTC가 우리 국군의 미래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KCTC 훈련을 받고 나면 전투 능력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긴 해요. KCTC 훈련 성과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훈련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죠. KCTC 훈련에 선정된 부대는 입소 일정을 고려해서 대략 반년 정도 집중적으로 전투 훈련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그리고 부대의 전투 능력이 많이 상승합니다. 네. KCTC 훈련이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KCTC 훈련 이후 부대 사고가 무려 4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아니 KCTC 훈련이랑 부대 사고 감소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KCTC 훈련을 받으면 부대가 지휘관을 중심으로 화합, 단결이 됩니다. 강한 훈련이 부대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KCTC 훈련에서 실제적인 전투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 군복무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고 이로써 점차 사고가 감소하는 성과 역시 나타나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KCTC 정말 필요한 훈련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마이크로 현미경 어디에 대볼 건가요? 네, KCTC의 클래스.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뻗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KCTC는 현재 KICTC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KICTC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는 뭐죠? 네, KICTC란 코리아 인터내셔널 컨뱃 트레이닝 센터, 즉 국제과학화 전투훈련 센터를 의미합니다. 올해 10월경에 제1회 KICTC가 개최되는데요. 네. 네, 이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대급 인원이 참여해서 쌍방 훈련을 펼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한마디로 국가 대항전이네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사전 추첨을 통해서 대진을 정하고 있고 각 소대가 산악 지역과 도시 지역 훈련장에서 쌍방 자율교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국들이 다양한 훈련 모델로 전투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건 이거는 뭐 대회네요. 여러분, 달력에 10월 꼭 별표 쳐두세요. KICTC 행사가 열리는 기간 동안 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페스티벌도 개최된다고 해요.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해요? 그럼 우리도 갈 수 있겠네요. 그러네. 네. 장려가 있으면 네. 가능한 거 아니에요? KCTC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당연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관군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정부 기관 및 지자체, 언론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부대를 방문해서 직접 전투까지 체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얘기하셨던 민간군의 페스티벌이면 규모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매년 페스티벌 기간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국에서 찾아온 군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를 방문합니다. 방문자들의 대한민국 육군의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전투를 체험함으로써 육군의 발전상도 홍보하고 우리 군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네, KCTC 정말 국군의 전투력 향상이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KCTC 대단하네.
KCTC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화 전투 훈련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군사 외교기관의 역할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전투 훈련 체험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안보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직접 전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체험이 가능합니다. 15명의 인원으로 한 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신청하면 마일지 장비를 착용하고 야지와 건물 지역에서 쌍방 자유기동 토너먼트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우승한 팀에게는 회식대 상도 드립니다. 오,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여기 너무 같이 다 좋은데요? 이렇게. 네. 아니 우리 이번 참에 그 출연자 대 제작진 해가지고 아, 그러긴 너무 저희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10월 한번 그냥, 오케이. 아, 수색. 오케이, 수색. 오케이. 야, 주세요. 한번 서로 한번 쏴봅시다 서로. 네, 그러면은 민관군 페스티벌 때 진행하는 또 다른 체험 행사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미니 전투 체험이랑 마일드 장비를 부착한 훈련 장비를 이용한 사격 체험이 있습니다. 또한 전차, 자주포, 장갑차 탑승 체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학화 전투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 올해도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직접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CTC. 덕분에 K국방의 미래도 한층 든든합니다. 자, 오늘 전국 부대자랑 여기까지인데요. KCTC 전우분들 여러분, 공격과 방어에 모두 능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행공기도 공격은 몰라도 방어 능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KCTC 절대 방어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KCTC와 함께 돌아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에도 TV 앞으로 모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를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동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오늘도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원보람 법무관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보람입니다. 장병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고민이 있습니다. 국내 제품이랑 해외 제품 중에 어떤 걸 제가 골라야 합니까? 저 고민이 있는데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 이건 거의 상담이 아니라 챗봇 같은데요? 이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 유난히 달빛이 밝은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그 시각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무슨 소리일까요? 똥 싸는 소리. 네. 누가 봐도 이게. 변비네 변비. 정확하게.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새 지속되던 소리는 어느 순간 잦아들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리는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만성 변비인가 보다. 그래요. 이 정도면은 병원 가야죠. 의무실 가던가 네네. 병원을 가던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정도면.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면서 앓던 병사는 바로 A 병사였습니다. 앓던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A 병사는 뭔가를 다짐한 듯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A 병사가 찾아간 곳은 의무실이 아닌 중대장실이었습니다. 씩씩하게 중대장실로 들어간 A 병사,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뭘 그만둬요? 막 설마 군복무를 그만둔다고 말할 리는 없죠? A 병사는 뭘 그만둔다고 한 걸까요?
먼저 A 병사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A 병사는 착실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꽤 유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 1초를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맡은 바 임무도 꼼꼼하게 수행해냈고요. 게다가 동기들 일이라면 뭐든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라 저렇게 착해 빠져서 어떡하냐라는 말이 농담처럼 A 병사 뒤에 항상 따라붙었죠. 되게 이상적인 병사 아닌가요? 완벽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인품과 뭐 실력 갖춘 병사라면 다른 병사들도 다 A 병사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런 A 병사를 눈여겨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분대장이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분대장은 A 병사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싶어 했는데요. 분대장이 A 병사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 건 바로 또래 상담병이었습니다. 아, 또상. 네, 다 아시죠? 네. 아, 알죠. 예, 같은 동기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간부들한테는 이렇게 못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잘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반응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또래 상담병은 정상적으로 주특기를 받고 있는 보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서관 관리병이나 뭐 이발병처럼 본인 주특기를 살려서 일종의 겸업하는 형식이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분대장이나 또래 병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데 또래끼리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MG 병사들에게는 아주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또래 상담병이 되면은 그 휴가도 좀 주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부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A 병사는 휴가 때문에 또래 상담병을 덜컥 맡을 이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과연 동기들이나 아니면은 주변 동료들의 상담을 잘 해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지속적인 추천 때문에 결국은 또래 상담병직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잘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걱정이 돼서 거절을 했다는 건데 엄청 신중한 스타일 아닐까요? 잘 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내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위로가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A 병사 성격이 책임감도 있고 공감 능력도 있고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A 병사는 또래 상담병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또래 상담병이 된 A 병사를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동기인 B 병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B 병사는 자신의 연애사를 털어놓기 시작했고요. 연애사요. 야, 연애사. 요 남 연애사는 특히 이상하게 군대에서 들으면 배로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궁금하시죠? 네. 비병사의 사연은 이랬는데요. 휴가를 나갈 때마다 여자친구를 만나느라 정작 친구들과 놀 시간은 늘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휴가 때는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휴가 잘렸다고. 그리고는 휴가 나가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들켰고 지금은 헤어질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너무 명백하게 잘못을 해서 네. 뭐라고 해줘야 되지? 네. 헤어지겠네. 네. 그쵸. 좋은 조언이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거는 솔직하게 정면 돌파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 인정하고 네. 미안하다 네. 사과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도 헤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해보는 거죠, 근데. 예. 저라면은 네. 마음의 준비를 그냥 해놓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연인 사이의 거짓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A 병사의 조언은 이거였는데요. 네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라. 너의 진심이 통한다면 여자친구가 다시 받아줄 거다. 그리고 가능하면 손편지로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전달해라. 네. 손편지는 필살기인데 이거 그죠. 받으면 마음이 사르르 녹을 것 같아요. 감동 먹을 수 표현이 있죠. 되게 네. 제대로인데? 그러니까 괜찮네. B 병사는 A 병사의 조언대로 진심을 담아서 손편지를 보냅니다. 덕분인지 둘 사이는 좀 회복이 되어가는 듯 보였죠. A 병사도 점점 또래 상담병 일에
진심을 다하게 됐다고 해요. 왜냐면 본인이 조언을 했고 그걸로 인해 뭔가 좀 좋아 보이니까. 네. 오작교 역할 제대로 했네요. 음. 뿌듯하겠다. 그렇죠. 이런 일화가 부대 내에서 회자되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 병사의 평판은 더욱더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동기들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C 병사 역시 조심스럽게 A 병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신병이 상담을 요청할 정도면 정말로 그럼요. 격이 없이 그러니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담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병인 C 병사의 고민은 여느 다른 신병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선임병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조언을 구하면서 고민을 털어놨죠. 신병이라면은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고민일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A 병사도 자신이 신병 시절이 막 불현듯이 떠올라서 C 병사를 진짜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A 병사가 기상나팔 소리 다음으로 듣는 게 바로 이 소리였거든요. A 병사님 일어나셨습니까? 저 고민이 있는데 말입니다. 라는 C 병사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밤새 풀리지 않은 고민이 뭔가 또 있었던 거군요. 근데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면 신병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모르면 물어보고 해. 이런 말 정말 맞아, 많이 맞아. 해. 네. 정말 많이 모르면 듣거든요. 물어봐. 네, 정말로. 왜냐면 그거 하는 게 군대뿐만 아니라 어디 네. 가서도 사회생활 초년생도 모르면 물어보고 해. 모르면 그리고 물어보지? 그것도 몰라? 맞아. 너 그걸 물어보니? 맞습니다. 이따가 이런 이제 레파토리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C 병사는 A 병사를 하루 종일 쫓아다녔다고 해요. 싸지방이나 충성마트,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말이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 고민 있습니다. 라면서 고민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무슨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 고민이라는 게 이런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샴푸 사야 되는데 국내 제품이랑 해외 제품 중에 어떤 걸 제가 골라야 합니까? 저 오늘 근무를 서야 되는데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냥 마마보이네. 응? 근데 마마보이인데 엄마가 지금 군대 없으니까 네. 그 A 병사는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봐. 이게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잠깐 얘기 들었는데도 좀 피곤하네요. 피곤하죠. 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친구네. 그렇죠. 이건 거의 상담이 아니라 챗봇 같은데요. 이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A 병사한테 갈 게 아니라 AI한테 가는 충분히 가능한 솔루션들이잖아요. 이거는. 하지만 그런 C 병사의 고민을 A 병사는 모두 다 묵묵히 받아줬어요. 어떡해. 그냥 철없는 막내 동생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쩍 둘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요. 그런데 너무 잘 챙겨준 게 문제였을까요? 어느 순간 묘한 언행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A 병사님 상담 최고지 말입니다. 완전 내 형이라고 해도 되는 부분? 막 요런 요새 좀 MZ 세대들이 쓰는 인터넷 말투. 완전 내용인 줄? 그렇죠. 내용인 줄? 거구나. 군대에서. 그쵸. 근데 이게 인터넷 말투인 것도 뭐 문제될 수 있지만 이게 심지어 또 반말이란 말이죠. 그쵸. 예. A 병사도 그걸 듣고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만 정말 착한 게 그러려니 했습니다. 진짜 네. 착하다.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타이르기까지 해요. 하지만 C 병사는 자꾸만 선을 넘어오는데요. 속옷이나 개인 물품을 빌려달라고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김대민 속옷을 전 빌려달라고 해요? 김대민 속옷을 전 빌려달라고 해요? 김대민 전 혹시 양말 남는 거 있습니까? 뭐야? 제가 안 빨아서 말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어느 날은 둘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C 병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A 병사님 게임 잘하시네. 오늘 저녁 치킨가? 이게 은근슬쩍 스리슬쩍 네. 이건 무슨가? 무슨가?
예. 친구한테 한 말이 아닌 거죠. 고참. 그렇죠. 와. 선임한테. 하지만 시병사의 경우는 그냥 애교 수준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후임인 D병사의 경우는 C병사보다 더 심했거든요. 어느 날 상담할 게 있다면서 A병사를 찾아온 D병사. 저 고민이 있는데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말이 긴데? 그렇죠.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뭐 또 그래서 네. 고민이 또 많을 시기고 그 나이 때도 또 고민이 많을 시기잖아요. 그렇죠. 단체 생활 하다 보면은 뭐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되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뭐 갖게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A 병사는 D 병사가 무슨 고민을 털어놓을지 걱정을 해서 충성마트로 향합니다. 커피랑 음료수를 고르고 계산대를 섰는데 D 병사가 계산은 안 하고 멀뚱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 아예 안 하고 말이죠. 보통 커피 먹자고 한 사람이 계산하지 않나요? D 병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을 미루니까 A 병사는 처음에는 뭔가 싶다가도 선임이니까 사줄 수 있지라는 생각에 기꺼이 돈을 냈다고 합니다. 저 진짜 A병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A병사는. 이 정도면 정말 보살이에요. 네. 처음에 계산을 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D 병사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A 병사를 찾아와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했고 그럴 때마다 계산을 자연스럽게 그 또래 상담병인 A 병사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A 병사에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 됐다. 당연하지. 아이, 아무리 저 군인 월급이 올랐다고 해도 봉급이 그럼요. 올랐다고 해도 커피 2잔이면은 뭐 그쵸. 2잔이 아니에요. 지금 3잔, 4잔, 5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꼭 커피를 마시면서 해야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수기 물도 괜찮고 뭐 많잖아요. 얼마나 다른 좋아. 선택지. 근데 이게 바라면은 고민 들어주는 게 고마워서라도 그냥 먼저 사서 가겠다. 아니면 센스 있게 이렇게 사갖고 와서 그러니까. 네, 한잔 하시죠. 그럼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네. 근데 A병사가 D병사의 커피값으로 골머리를 좀 앓고 있던 쯤에 문제가 또 하나 터집니다. 아까 그 B병사 기억나시죠? 그 손편지 이벤트로 여자친구랑 화해했던 맞아요, 명사잖아요. 휴가 잘려다 거짓말한. 그 B병사가 씩씩대면서 A병사를 찾아왔던 거죠, 이제. 사실 B병사가 휴가를 가서 만났던 친구는 다른 여자였던 겁니다.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해온 것은 물론이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B병사가 보낸 사과 편지를 SNS에서 올려놓고 좀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병사는 네가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공개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잖아 라고 하면서 A병사 탓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 무슨 상황? 이게 뭐죠? 아니 그리고 지금 본인이 먼저 잘못을 이제 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그 조언을 해준 A 병사 탓을 해요? 그렇죠. 잘못은 본인이 다 해놓고 네. B병사는 A병사의 험담을 주변 동료들에게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A병사 때문에 여자친구와 나는 헤어졌다. A병사는 또래 상담병에 자질이 없어. 진짜 최악. 일련의 사건들로 또래 상담병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 A병사는 그렇게 몇 날을 계속 끙끙 앓다가 결국 중대장을 찾아간 거고요. 이 사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네요. 진짜 끙끙 앓을만 해요. 그만두겠다고 할 만해요. 자, 오늘 사건 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다가도 A병사 생각하면 좀 슬퍼져요. 아, 진짜 우리 A병사 또래 상담병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아, 좀 일부 병사들이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래 상담병이에요. 상담을 해주는 내 나이 또래에 그렇죠. 같은 병사인데 이거는 완전히 뭐 오은영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줄? 근데 이제 상담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거기 그 고민에 대한 어떤 솔루션도 해결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또래 상담병들이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게끔 뭐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거나 부대에서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일단 또래 상담병이 되면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 있거나 적응을 못하는 병사들에 대해서 초기에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시키고요. 기초 상담을 할 때 상담 개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시켜주고 전략 훈련이나 상담자 자기 이해를 돕는 훈련까지 다 맞춤식 교육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한 상담병 역시 병영생활 상담관으로부터 상담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체계적이네요. 네. 사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고민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 간부를 찾아가는 게 뭐 쉽진 않아요. 네, 이럴 때 또래 상담병 제대로 이용하면 편할 것 같은데 우리 C병사는 지나치게 또래 상담병을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C병사는 일단 인성이 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군대 위계질서는 물론 군대 예절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이런 후임들에겐 적절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혹시 이럴 수도 있나요? C병사는 자기가 군대에 있다는 거를 까먹었을까요? 너무 고통 속에서. 네. 내가 어디 있지를 군대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샴푸는 뭘 사야 되는지, 나 몇 그쵸.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또래 상담관이 물어보는 게 까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진짜로 군대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튼 네. 주변에 처해져 있는 본인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발달 성장 과정에서 올바른 심리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애착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라는 환경적 요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집에서 하듯이 그냥 부모님한테 칭얼대듯이 계속 칭얼대는 거죠. 이러한 행동의 C병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조금 자세하게 심리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군대가 처음이니까 사소한 걸 뭐 물어볼 수 있다고 쳐도 C병사가 시도 때도 없이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A병사를 계속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데 심지어 이 화장실까지 쫓아다닌단 말이죠. 너무 피곤해. 예. 이거는 A병사의 휴식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담이라는 것도 상담병 입장에서는 일종의 과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상담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후임이 아무리 상담이 필요했다고 해도 하루 종일 상담병을 쫓아다니면 A병사의 휴식권, 더불어 그 A병사가 그 시간에 자신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못했다면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까지도 침해한 행동입니다. 네. 저는 A병사랑 C병사랑 친구인 줄 알았어요. C병사가 은근슬쩍 막 말까지 놓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대 관리 훈령에 따르면 상급자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고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A병사랑 C병사는 모두 병사이기 때문에 계급 차이가 있는 선임이긴 해도 상급자에 해당하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선임에게 반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이런 언행이 반복될 경우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C병사는 좀 군기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D병사의 경우가 너무 얄미운 게 이 본인이 상담 요청을 하면서 커피를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A병사한테 사기끔 한단 말이죠. D병사가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건지 커피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커피. 네. 근데 이게 또 선임 입장에서 보면 또 후임한테 야 네가 계산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창피하고 애매할 네. 수 있어요. 뭐 소위 모양 빠지잖아요. 네?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장병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가끔 난감할 때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건의 재구성은 저희가 녹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듯이 일부러 그랬다면 인성이 진짜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뭘 모르고 그랬거니 하고 생각하는 게 일단 내 정신 건강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정신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통장 사정은 정말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런 또 커피 같은 경우에 한두 잔만 해도 몇천 원, 몇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런 거 해결법
어떻게 없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우리 대희 언니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확실한 제가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D병사죠. 네. 네. D병사도 분명히 후임이 있을 겁니다. E병사. 아. E병사를 찾아가요. D병사한테 커피를 사달라고 해라. 고민이 있다고. 고민이 있다. 거울치를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본인이 느껴야 돼요. 네, 느껴야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비병사를 얘기를 좀 해보자면 비병사도 좀 황당해요. 이 비병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A병사 탓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연애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이렇게 남 탓하는 심리가 뭐예요? 보통 심리적 기제 중에 이렇게 책임 전가라는 말 있어요. 다 한번 네.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는 변명이나 발빼기 같이 반드시 선량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책임 회피의 동기를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과한 책임감이 있고요. 개인이 약한 윤리의식에 기반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B병사가 너무 나쁜 게 여자친구 헤어진 걸 A병사 탓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A병사를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고 심지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인권 침해 아닌가요? 인권 침해 맞습니다. B병사의 험담으로 인해서 A병사의 인간적인 존엄성이 훼손당한 것인데요. 즉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은 그냥 상담을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내담자들은 그러니까 상담자라고 얘기하는 또래 상담병이 이렇게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이 미처 알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상담병 입장이 너무 난감할 것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좀 상담병이 상담을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상담병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혹은 뭐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놔라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또래 상담병으로 인해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또래 상담병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이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해당 생활관 내에서 이게 퍼지게 된 경우였는데요. 이 소문이 퍼진 것을 알게 되자 또래 상담병 때문이라면서 마음의 편지를 통해서 또래 상담병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또래 상담병이 아니라 본인이 그 비밀을 털어놓은 또 다른 병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해했던 신고자는 상담병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요. 해당 소문을 퍼뜨린 병사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또래 상담병인 A병사는 일부 병사들 때문에 씁쓸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선임에게 반말을 한 C병사, 그리고 커피를 지속적으로 얻어마신 D병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선임에게 반말을 한 C병사는 그 행위가 반복될 경우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D병사의 경우는 사안만 봤을 때는 뭐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간식을 사달라고 한 것 자체는 처벌 대상으로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A병사가 뭐 또래 상담병에 자격이 없다는 뭐 이런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퍼뜨리고 다닌 그 B병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A병사를 악의적으로 비난한 동기 병사의 경우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벌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로 또래 상담병을 비방하거나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내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비방과 악의적인 소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해당 내용이 A병사의 어떤 사회적인 명예나 인격을 저해시킨 정도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아니 다른 병사들의 고충을 이제 고민을 해결해주는 또래 상담병들 그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끙끙 앓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다른 동료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또래 상담병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이로 인해서 마음의 질병을 갖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또래 상담병들은 정기적으로 병영생활 상담관님들과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병영생활 상담관님들이 열심히 뛰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 병사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또래 상담병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타인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들의 마음이 다치는 일이 더는 없어야겠고요. 오늘의 한 줄. 또래 상담병은 동네북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경례 해군! 라떼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아, 그만 얘기하고 싶다. 너무 내가 진짜 꼰대같이 보이는데 없어서 못 먹었어요. 지 하나 먹기 싫다고 그 전체 파티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말이 돼, 여기 민을 넣는 게. 만약 이게 나한테 일어났다면 난 진짜 남은 인생을 찾아낼 거야. 민원. 지금까지 이런 부대는 없었다. 이것은 훈련인가 실제 전투인가. 오늘도 KCTC 전우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훈련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정갈 부대가 패배해 본 적이 없다. KCTC는 포상휴가의 기회가 많은 부대입니다. 좋습니다.